예, 한 주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는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하고 전략 세웁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기 전에 이제 글로벌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요. 금요일 날 PC 물가지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매크로 변수들, 일본 얘기는 사실 YCC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네네. 매크로 변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매크로 변수 막판에 하기 전에 네. 그 세 가지 정도의 핵심 키 말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FO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소비는 진짜 강하다. 소비가 아무나 강한 건 아니고 MZ 세대가 자기네 신규 고객의 60% 이상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행과 레저 지출은 꺼리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분간 소비 파워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자체는 뭐 쏘쏘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연간 전망을 유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좋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해준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FOMC 미팅에서 나온 말 중에서 25년 말까지 2%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파월의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고, 그거는 중립적이고, 맨 마지막은 반도체나 뭐 빅텍 포함해서 실적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램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4위 업체인데요. 증착 시각한 회사인데 여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 AI 하면은 AI를 채용한 서버가 GPU가 엄청 비싸고 매덕되고 HBM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랜드도 많이 사용할 거다. 네. 우리가 메모리 하면은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이 한 70% 되고 30%가 랜드인데 1등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2등인데 둘 다 적자가 100%, 70%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AI 서버의 랜드의 지금 채용량, 메모리 용량도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가는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램 리서치 장비 업체이지만 그 AI 서버에 대한 수요를 좋게 얘기한 이 세 가지는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안 좋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아요. 이제 이쪽도 좀 돌아설 수 있다는 장기적인 건죠. 기대는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 매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PC, 그런 PC가 모두 낮았어요. 3.1, 3.0, 4.1로 각각 뭐 조금 0.1% 포인트 예상은 낮았고 뭐 이전 달보다도 0.7% 포인트씩 낮아서 이게 주가에 직접적인 빅테크 주가에 긍정적이었죠. 그 앞전에 미국의 GDP 숫자도 좋았는데 예상치가 보통 한 1.8% 이하였는데 2.4% 나왔고 3분기 기대치도 좀 높아져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았으며 맨 마지막으로 BOJ가 혹시라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 싶었습니다만 역시 저페니즈 스타일대로 애매하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열어놓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면서 당분간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약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장기 금리의 어떤 밴드를 정해놓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레벨 자체를 이제 올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올리진 않았고요. 올리진 않았는데 0.5 상단에서 뭐 올라가도 그냥 용인은 하겠어 이런 말씀하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시장에서 상당히 긴장했는데 어쨌든 충격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다행이고요. 매크로 쪽은 큰 산들이 좀 넘어갔습니다. 국내 증시 보면 사실은 실적 시즌이라 실적에 주목해야 되는데 실적보다도 2차 전지의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지난주의 흐름이었는데요. 뭐 지난주 오늘까지도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8월 그 잭슨 홀 미팅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뭘까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자체죠. 실적 자체가 좋고 가이던스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주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죠.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이게 좋다. 쏠림이 지속이 되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실적 수급 하나만 맞으면 주식은 안 빠질 것 같다.
5가지가 한국의 대표주인데요. 조선주, 그 다음에 미국의 캐펙스 관련된 산업적 인프라, 각종 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AI, 전기차, 반도체 섞여 있습니다만 이 섹터들이 실적 아니면 수급 둘 중에 하나만 용인되면은 주식시장 이 섹터들이 근본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분간. 그러면 알파가 얼마냐? 안 빠지는 건 좋은데 코스피가 뭐 2,600에서 2,700, 2,750 가는 속도, 코스닥이 950 이상 넘어갈 때 알파는 두 군데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AI죠. 근데 AI는 응용 분야, 뭐 HBM 공급망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에 추가적인 대체제 찾기에 막바지 내지는 확산은 설계하고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보셔야지 알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흔히 말하는 양극재는 많이 갔는데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음극재 또는 우리 포스코를 포함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주식 중으로 조금은 2차 전지 내에서도 분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알파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제가 원래 목표했던 예상했던 3, 4분기 내 2,700, 코스닥 950 전망은 아직은 유효하다 보고요. 9월까지가 변곡점인데 8월까지는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 도파민의 경로가 나왔는데 오늘 뭐 의학 프로그램입니까? 예.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솔림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 솔림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과거에 보시면 뭐 있었죠. 조선주 예. 있을 때도 그랬고 네. 뭐 제약주도 그렇고 뭐 우리 거래량의 거래 금액의 20-30% 되면 솔림이었다 이러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 2차 전지는 50%까지 거래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 좋다는 개념이 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어느 증권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M증권사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흥분을 받으면은 다음에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뇌에 보면은 흥분이 나오는 도파민 나오는 곳이 있고요. 그거를 받아서 전두엽까지 가는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는 무작정 도파민을 방출하는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게 하는 전두엽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적절하게 이루면서 균형을 갖춰 나가는 게 보통이지만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동물 쥐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해서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이렇게까지 하는 중독에 걸린다는 그런 거죠. 실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70년대에 예. 있었습니다. 네. 1953년도에. 근데 이런 도파민이라는 것이 보상회로에 대한 사람들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도파민형 투자가 위험 추구 투자인데 그것이 많이 드실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 세로토닌하고의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왜 우리가 최근에 이게 많이 됐을까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금리가 낮았다가 올라올 때 주가의 롤러코스터를 적응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흥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거에 다른 예과가 되기 때문에 금리 여건이 예전식으로 2%, 1% 이하의 금리 여건이 가지 않는다면은 지나친 위험 추구 도파민형으로만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세로토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은 투자가 이제 사실은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가자. 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되짚어보자는 말씀. 그렇다고 뭐 2차 전지가 뭐 이제 끝났다. 이건 분명히 아니고 더 갈 수도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생리들을 좀 알고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그 반도체 쪽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이후에 본 실적 발표하고 실적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 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실적 발표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좀 후속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안 하셔도 관계없죠, 당연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되는 한국의 HBM 서플라이 체인이 됐던 아니면 응용 분야가 됐던 그 주식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느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셔야 되는데 이번 실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의 공통점에서는 D램의 빗 그로스하고 가격이에요.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4분기 때 D램 빗 그로스 출하량이라고 영어인데 15% 증가됐는데 하이닉스는 35% 증가됐거든요. 가격은 삼성은 한 5%에서 90% 사이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한 9% 상승했거든요. 같은 D램 업체인데 다 달라졌죠. 이것이 AI 차이인 거죠. AI용 HBM 메모리가 하이닉스의 임팩트가 훨씬 컸기 때문에 다른 구조가 나와서 2분기 아마 D램에서의 마진율은 둘 다 적자이긴 합니다만 적자율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더 낮을 것으로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더 셌던 거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던 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1등 낸드에서 1등인 삼성전자조차도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감산을 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반응.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는요. 주가를 뭐 10% 15% 계속 끌어올릴 임팩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식을 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어요. 하이닉스는 주가가 사실은 10만 원을 돌파할 때 9만 원에서 올라올 때 가시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좋아질 거다.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오고 전망에 대한 변수가 제시되면서 가시성 그것이 개선되는데 한 번이 아니고 지속된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주가가 조금 먼저 올라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D램 물량이 계속 팔린다는 기존의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가시성이 개선됐다면 주가는 근본적으로 안 빠질 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 대표되는 거 두 가지만 가져오면 이 두 가지 말로 대변할 수 있겠어요.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건데 신제품 선점 효과 삼성보다 HBM이라든지 기타 고수익 메모리가 더 확실히 먼저 선점했다. SK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삼성한테 기회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삼성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실적도 그렇고 가시는 좋으니까 장미처럼 됐다. 장미. 모든 사람이 좋아할 장미가 됐는데 가시가 있다. 가시를 조심하자는 얘기인데 HBM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D램에서도 재고가 있다. 그다음에 절대적인 매출이 아직은 분기 7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네. 한 10조가 돼야지 이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내년 이익을 보고 있는데 내년 이익의 규모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관점이 있어서 하이닉스는 그렇게 지금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공방전을 당분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가 D램보다 다르다는 거는 D램하고 달리 낸드는 우리 그 HBM 이런 그 AI 관련되는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컨퍼런스 콜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1등이다. 하지만 지금 1등 가지고 내세우지 않겠다. 우리가 뒤졌기 때문에 낸드에서는 감산을 같이 해서 같이 시장을 다시 좀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고 두 번째 HBM이나 이런 거 기술력이 있는데 뒤졌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파운더리도 있고 GA8 그다음에 HBM 메모리도 있고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시간만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올인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자기네들한테 결국은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재미있는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 볼게요. 삼성전자 메리츠증권인데 이성적인 실리주의로의 전환 가서 뭔 말입니까? 그전에는 감정적이었다는 얘기죠. 실리가 아니고 자기네 1등이고 우리는 D램에 뒤지지 않았고 감산 웬만해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을 깨달으면 주주 환원 조사도 하고 그다음 내년도를 바라본다면은 비록 하이닉스한테 지금은 뒤졌지만 다시 한번 픽업할 수 있다. 그런 그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 재밌네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다른 시각에서 재밌습니다. 자, 이번 주 주초반이 강한데요. 뭐 좀 체크해야 될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나오는데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 네. 내일 한국 수출 수입 데이터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거 좀 봐야 되고
실적은 AMD, 엊그저께 인텔 나왔는데 AMD 실적까지 보면 PC라든지 이런 거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3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아침이 되겠는데 애플 아마존, 실적이 나오는군요. 네, 실적이 나오고 그때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나와서 서비스가 여전히 탄탄한지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7월달 고용 지표 지수, 각종 데이터, 시간당 임금, 실업률, 비농업 고용 예산 이런 넘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서프라이즈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가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요. 49.3이네요. 예상은 49.2였고 네. 소소한 거죠, 그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게 50비 기준이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예. 시장 기대치 정도는 충족하는 정도로 중국 지표는 나왔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투자의 포인트들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